자,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19페이지고요. 패턴 이그젬플인데 패턴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패턴은 중간에 이제 그거를 패턴을 알아내기 위한 거고요. 보통 이거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패턴이라고 썼으니까 패턴 이그젬플 쓰시고 정규 표현식 여기 쪽에서는 정규 표현식으로 아마 항목을 하면 정규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피니시 눌러서 만들겠습니다. 만들으시고요. 맨 처음에 스트링을 썼는데 스트링 레귤러 익스프레션 IXP 이렇게 써가지고 썼고요. 이거를 이제 문자 패턴 글자에 해당되는 것을 요렇게 써서 이제 작성을 해서 쓴 것을 여기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이제 패턴 글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패턴 글자는 518페이지에 테이블로 약간 조금 이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시고 그 앞에 이제 517페이지도 있습니다. 517페이지. 7페이지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게 글자가 어떤 패턴의 글자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구글링 해보시면 정규 표현식이라고 정규 표현식 다른 랭귀지에서도 정규 표현식은 비슷비슷하게 사용하시고요. 거의 똑같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은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똑같이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규 표현식에 위키백화에 있는 게 있네요. 보시면 뭐 정규 표현식에 뭐 설명 쭉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단넷 언어, 자바, 파이썬, new 표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밖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정규 표현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얘기는 이제 웬만하면 다 똑같이 정의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역사 개념 이렇게 돼 있죠. 개념 기본 개념 중에 보시면 이제 기본 개념 이제 보시면 또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리한 타입의 바를 이용해서 이 글자 또는 이 글자를 이제 이게 지금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와 일치하는 것을 찾아낸다 뭐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양의 지정인데 양은 물음표를 쓰면 한 번 또는 한 차례 한 개만 나오는 거 이렇게 물음표가 썼을 때 이제 여기 뭐 컬러 여기 보시면 U 뒤에 이렇게 U라는 게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다. 그래 컬러도 되고 이렇게 컬러라고 되어 있는 것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이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별표라고 나오면 0번 이상 발생했다. 근데 여기 이제 물음표나 별표는 앞에 글자가 있어야 돼요. 앞에 글자가 있고 그 글자를 반복을 몇 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물음표는 앞에 있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한 0번 이상에 여러 번 반복하는 거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A가 나오고 이건 그냥 나와야 되죠. 별표 앞에 B가 있어요. 그럼 B는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간에 여러 번 나와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플러스가 나오면요. 한 번 이상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거 B가 한 번 이상 발생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되고 그 이상도 되는데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AC 뭐 이런 건 안 되고요. A, B, C 뭐 이런 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복해서 몇 번 나오느냐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데 그건 중괄하고 중학고 쓰셔가지고 중괄하고 중학고 사이에다가 숫자를 씁니다. 숫자 n이라는 것은 정수형 숫자를 쓰셔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3이라고 쓰면 3개가 나와야 돼요. 앞에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이제 A 쓰시고 저희가 뭐 A 이거 쓰시고 이제 중괄호 열고 3 이거 쓰시면 A가 3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 이렇게 쓴 거하고 동일하게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A가 개수가 정해져요. 1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요걸 쓰셔야 돼요. 미니멈, 맥시멈 써가지고 앞에 나오는 게 있고요. A 이렇게 쓰시고요. 중괄호 열고 1,3 쓰시면 이게 A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고 세 번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ID를 쓰는데 ID의 글자 수가 4자부터 20자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파벳에 해당되는 것을 앞에 알파벳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A부터 숫자 A 알파벳 A부터 G까지 그 다음에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까지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거를 걸고 내자부터 20자까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대괄호고 대괄호는 이게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할 때 대괄호고 대괄호를 열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자부터 20자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기 있어요. 문자 클래스 쓰시면 그 대괄호고 대괄호를 쓰시면 여기 문자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하나. 아시겠죠? 하나. 그래서 이게 범위로 지적될 때는 대시를 쓰세요. 그래서 A부터 G까지 쓰면 소문자 A부터 소문자 G까지를 의미하고요. 0부터 숫자인 경우에 0부터 9까지 이렇게 쓰는 거죠. 0부터 9까지 표시를 해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괄호고 대괄호 사이에서는 대괄호고 사이에서는 꺽쇠 표시를 쓰면 얘는 빼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얘는 아니다. 그러니까 소문자는 안 하고 대문자만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꺽쇠 표시. 요거는 이제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대괄호고 대괄호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패턴 글자의 시작입니다. 맨 앞에 이렇게 꺽쇠 표시를 쓰면 위로 올라가는 꺽쇠 표시를 쓰시면 요거는 이제 숫자 6 위에 있는 꺽쇠 표시입니다. 쓰면 문자열이나 행의 처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맨 처음 패턴 글자의 맨 처음입니다 라고 할 때는 맨 앞에다 꺽쇠 표시를 씁니다. 이건 맨 앞에다 쓰시는 거예요. 맨 뒤에다 쓰시는 달러 표시는 끝을 의미합니다. 지금 더 이상 그 다음 데이터는 없어요 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라고 이제 할 때에 이렇게 달러를 씁니다. 되시겠죠? 달러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것을 그 밑에서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런 거를 찾아서 쓰실 때는 여기 A가 있는데 요게 지금 다시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한 개로 묶여서 사용되는 것을 가로 열고 닫고를 쓴다. 가로 열고 닫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역슬래시 n도 있네요. 역슬래시 n 했던 것들은 n번째 선택 패턴들 중에서 n번째 선택해서 뭐 1부터 9까지 뭐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의미하네요. 숫자에 해당되는 n번째. 그 다음에 별표는 아까 위에 보셨죠? 0회 이상. 그 다음에 시작 크기의 미니멈 사이즈, 그 다음에 맥시멈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몇 개부터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쓴다.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이제 메타 글자가 물음표에 반복해야 되는 여기 확장 문자 여기 포직스 있는데 물음표는 그 0 또는 1, 별표는 1회 이상, 그 다음에 오화는 이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의미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그 영숫자라고 쓴 얘기를 하는데 영숫자라고 하는데 영문자와 숫자를 쓸 때는 이렇게 이제 포식스 형태로 이렇게도 쓰세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쓰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영문자하고 숫자 언더바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역슬래시 W로 쓰시면 돼요. W. 근데 그걸 제외한다. 그러면은 역슬래시 대문자 W 씁니다.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시면 펼쳐놓고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출력해보다가 펼쳐놓고 보시면서 아 얘가 뭘 의미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서 보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정기 표현식은 이제 자바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시면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이러면서 이제 웹 쪽에서도 쓰고요. 웹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정규 이 데이터 입력한 게 실제적으로 이제 적당한 데이터인가 아닌가를 이제 알아낼 때도 사용을 해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왜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쓰느냐 이런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정규 표현식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 패턴에 맞는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떨 때 쓰느냐 이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했는지 정확한 데이터 입력 여부. 이걸 이제 여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걸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정확한 데이터냐, 이게 필요한 데이터냐, 아니냐, 얘를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 할 때, 유효성 검사를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바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써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얘가 숫자로 되어 있는지, 뭐 숫자가 아니면 바로 이제 알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스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입력한 게 0부터 9 사이가 아니면 얘는 이제 숫자가 아닌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금방 판단해낼 수 있어요. 대시했죠? 그 오류내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if 문장 하나로 쓰시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이제 걔가 숫자이냐 아니냐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인지 여부인지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데이터를 이제 치환하기 위해서 바꾸기, 데이터 바꾸기를 하기 위해서도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 많이 씁니다. 그 어떤 패턴의 글자가 나오면 어떤 글자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에도 보시면 자바 API 아까 스트링 지난번에 보셨는데 스트링에 여기 스트링 LANG 스트링에도 보시면 스트링 리플레시가 바꿔치기 할 때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쓴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메소드에 보시면 리플레스가 있습니다. R이니까 좀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R 여기 있죠. 리플레시 있는데 여기는 캐릭터예요. 여기도 이제 캐릭터 시퀀스입니다. 배열로 되어 있는데 리플레시 오래 보시면 여기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나옵니다. REGEX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그 지금 보고 계시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꿔치기 할 때도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음에 막 굴러가죠. 레귤러 익스프레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규 표현식 이렇게 한국말로는 정규 표현식이라는데 이게 영어로 그냥 영어로 이렇게 이 REG가 정규 표현식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건데 발음을 굴려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건 아닌데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빠르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굴러가요. 아시겠죠? 발음이.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게 되고 교재에서는 이제 간단한 게 한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뭘 썼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썼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쓰셨고요. 02 이렇게 쓰셨고 02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를 한 개 붙였습니다. 바는 5화라는 뜻이에요. 5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010 요즘은 대부분 010인데 옛날에는 010, 016, 019 이걸 다 바를 써가지고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011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서비스를 대부분 안 하고 있죠. 서비스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010으로 이제 통합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를 썼습니다.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뭐라고요? 얘네들은 부분식이죠. 부분식. 그게 이제 일부분에 해당되는 서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레귤러 익스프레션 안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02라고 쓰거나 또는 5화입니다. 5화 010이라고 쓰거나 02라고 쓴 거는 이제 여기 서울만 서비스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이분 서울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외에 엄청 많죠, 사실은. 그래서 그 모두 있는 걸 다 써야 돼요, 사실은. 다 써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작성할 때는 어려운데 검색할 때는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대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썼고요. D를 썼습니다. 역슬래시 D는 디짓이라는 의미로 숫자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입니다. 알고 해서 중괄호 열고 세 자리, 콤마 네 자리. 세 자리이거나 네 자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대시. 됩니다. 대시는 그냥 대시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가고요. 그 역슬래시 쓸 때도 역슬래시 한 개 쓰면은 특수문자니까 두 개 썼어요. 이렇게 두 개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두 개 썼고 D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자리가 와야 합니다. 네 자리 중괄호 열고 4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 부분식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뭐라고 쓰냐면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식이 레귤러 REGEX 레스변 나오시면 여기 이제 부분식이 해당이 돼요.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 나오셔서 사용하시면 이 부분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가 나옵니다. 바는 이제 또는 이런 얘기. 또는의 식은 이제 바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바 또는 그 앞에 있는 거 또는 뒤에 있는 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게 써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이제 02 또는
또는 이제 010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010이 나온다. 02 또는 010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정기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여기 역슬래시 n 찾아보셔야 되는데 역슬래시 n이 역슬래시 d 찾아보는데 여기죠? 여기에서 역슬래시 소문자 d입니다. 숫자를 의미하는 숫자. 대문자 d는 숫자가 아닌 거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가로 갖고 써야 되는데 그거랑 대신에 역슬래시 d를 쓴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숫자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역슬래시 d를 사용한다. 원래 역슬래시 d 한 개만 써야 되는데 얘는 문자열로 지금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두 개를 쓴 거죠. 이제 자바에서는 역슬래시 한 개를 표시할 때 역슬래시 두 개를 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고요. 아시겠죠? 그 역슬래시 d가 중괄하고 중괄합고만큼 반복된다. 뒤에 있는 것만큼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미니멈, 뒤에 있는 게 맥시멈입니다. 최소, 최대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그 반복, 이 정해진 숫자만큼 반복, 앞에 있는 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씁니다. 이렇게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쓰시고 그 앞에 이제 반복되어지는 게 그 다음 숫자 n 이렇게 쓰시면 n번만큼 반복하자 이런 뜻이고요. n번만큼 반복하세요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최대 스타트 뭐 쓸게요. 스타트 뭐 엔드 써가지고 이제 엔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미니멈 맥시멈 그래서 써져 있는데 앞에 있는 글자 길이가 되거나 맨 끝에 글자 길이까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디는 내자부터 내자 이상 뭐 2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라고 쓰시면 그 알파벳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알파벳 중에서 알파벳 써야 합니다. 그럼 역슬래시 W 숫자 아니고 역슬래시 A 쓰셔야 되겠네요. 알파벳 문자 0이나 숫자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뜻이면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언더바 이런 거 포함해서 됩니다. 그러면 역슬래시 W 쓰시면 됩니다. 숫자도 되시고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지금 맨 앞자리는 아이디가 숫자 전부 다 숫자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숫자면 이상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실 때 맨 앞자는 역슬래시 A 알파벳 맨 한 글자는 역슬래시 A 알파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숫자 언더바 포함해서 할 수 있어요. 역슬래시 W 소문자 W인데 반복이 이제 내자부터 20자까지 이렇게 됐으면 내자부터니까 요거 한자가 빠졌죠? 한자 빠졌으니까 세자부터 19자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자 콤마 19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요게 합쳐서 요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숫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영문자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이 영자로 시작을 하고 이제 영숫자로 내자부터 20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케이스 바이로 케이스로 if 문장 다 붙여서 물어보려면 되게 힘들죠? 힘든데 이런 패턴 글자를 이용해서 아이디가 제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할 때 간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는 요 앞에가 한 글자예요. 한 글자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W가 한 글자인데 반복되는 거죠. 3번부터 19번까지 반복된다. 합치면 한 글자 더하기 3 해서 4글자부터 20자까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맨 앞자리는 영문자로 써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이 됐죠? 그 대시는 뭐냐? 대시는 그냥 대시예요. 대시는 중간에 글자 대시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글자입니다. 글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중간에. 그 전화번호 중간에 대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중간에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패턴을 만든 거예요. 저희가 패턴 글자에 해당되는 걸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울 지역 번호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010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취급할 때 서울만 취급할 거예요.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 레귤러 익스프레션, 서울 TEL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구분이 돼서 낸데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이제 많이 어차피 그때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성 있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갖다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파이널 변수로 보통 많이 써가지고 파이널 변수로 선언을 해놓고 그걸 이제 갖다 쓰는 형식으로 많이 쓰게 돼요. 자 하시고요. 이제 교재 이제 그 스트링 이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려고 그래요. 스트링 돼 있고 이제 데이터 이꼬르 상단표 찍고요. 010-123-456-4567 이게 지금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맞냐 안 맞냐. 실제적으로 010 같으면 여기 4자리여야 되죠. 4자리.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실은 다르게 써줘야 돼요. 02 같은 경우에는 3자리 들어갈 수 있는데 010 같으면 보통 이거 4자리죠. 그래서 4자리로 보통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위에 게 이제 그 패턴 글자인데 이게 패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데이터로 적당한지를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적당한지 알려고 하는 알려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요 데이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문에 의해서 얘네들 물어보는 거죠. 비교문에서 그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 물어보는 이제 처리된 프로그램이 보시면 패턴이라는 데 있습니다. 패턴. 여기에 패턴이라는 데 있는데 패턴 맞나?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패턴에 맞는지 이제 알아내는 패턴에 맞는지 알아내는 프로그램이 여기 되는 거죠. 알아내는 이제 객체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시고요. 불리엔 타입 틀리다 맞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니까 불리엔이고요. 결과는 그 다음에 리절트 썼고요. 이꼬르 패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패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패턴 여기 있죠. 자바 유틸에 한 개 더 들어갔어요. 자바 유틸까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유틸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알리지, EX에 해당되는 게 패턴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런 오라클의 자바의 유틸의 레귤러 익스프레션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많네요. 이렇게 해서 알리지, EX 이렇게 돼 있으신데 패턴 매처하고 패턴이 있네요. 매처와 패턴. 이 객체를 만들어 놨다. 요걸 이용해서 한번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해결해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둘 중에 이제 매처만 대신에 패턴만 지금 사용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바 유틸의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패턴 클래스네요. 여기다 가지고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 썼습니다. 점 생성이 아니라 작성하시고요. 거기에 매처스 그 다음에 보시면 앞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써라. 그냥 글자로 직접 써도 됩니다. 글자로 썼는데 변수로 만들어 놓은 이름은 다음에 또 써먹겠다 이런 얘기죠. 그걸 다음에 또 써먹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교하려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되셨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처스 쓰시고 지금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문자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비교하려는 데이터 집어넣으시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준다.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봐라. 리절트 찍을게요. if 문장에서 맞나 썼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시죠? true가 됐습니다. 적당해요 라는 얘기죠. 적당해요. 중간에 여기 1이 한 개 더 들어갔어요. 이거 패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실행하시면 얘는 false가 나옵니다. 적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데이터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화 걸기도 안 되죠? 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낼 때 사용하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숫자가 이제 이상한 숫자 이게 이런 별표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해 보시면 false로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알아낼 때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적당한 글자를 써놨습니다. 010-124쓰였으면 이거는 전화번호 데이터가 맞아요 이렇게 쓴 거죠. 되시겠죠? if 문장에 의해서 이제 아니다 틀리다 뭐 아니면은 이게 틀렸으면 패턴에 틀렸으면은 예외 처리해서 적당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출력하고 해 보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한 개 만듭니다. 위에는 이제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정기 표현식 제가 볼 땐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건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전화번호.
자, 전화번호 이제 그 전화번호 정기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지 마세요. 인터넷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구글링에서 사용한다. 그 이메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쓰셔서 하면 이제 여기 정기 표현식을 여기다가 이메일 정규 표현식 엔터 쳐보시면 그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 정기 표현식 이러면서 이제 나온 게 워낙 많아요. 이런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아무거나 클릭, 여기 메뉴에 있는 거 클릭 한번 해볼까요? 메뉴에 있는 거 클릭해 보시면 뭐 이렇게 투데이 정기 표현식 나오고 이메일 여기 나오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휴대폰 나오죠? 휴대폰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똑같네요, 그죠? 예, 복사해서 붙여넣기 쓴다. 비밀번호 복사해서 붙여넣기 쓴다. 얘는 비밀번호는 영문자 있어야 되고요. 영문자 숫자 있어야 됩니다. 숫자. 그 다음에 A부터 Z까지 영숫자, 대문자도 있어야 되고 대문자, 특수문자 있어야 돼요. 특수문자 있어야 합니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여기 위에 설명이 되어 있죠. 최소 8자, 최소 하나의 문자, 하나의 숫자, 하나의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 대문자도 있는데 대문자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실 때 정기 표현식을 이제 여기 뭐 패턴도 있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면 틀린 경우가 많죠.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정기 표현식 쓰셔서 뭐에 대한 정기 표현식 이렇게 써보시면 그 이메일이나 정기 표현식 뭐 주소 검증 뭐 등등등 해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온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찾아서. 자, 두 번째 해당되는 정기 표현식은 이제 보시면 그 역슬래시 W네요. W가 이제 영문자, 이 대문자인가? 지금 이게 대문자 역슬래시 2개, 대문자 W인 것 같죠?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이제 레귤러 스페이스를 한 개 정기 표현식을 만드는데 알리지 ex 이꼬로 쌍따옴표 찍었고요. 역슬래시 2개 찍었고요. 소문자 안 같다. 대문자인가? 데이터는 예, 소문자 W인 것 같네. 소문자 W 썼고요. 플러스 찍었습니다. 요게 지금 여기가 한 글자입니다. 여기 세미콜론 찍어드릴게요. 세미콜론.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지금 RG EXP P까지 써놨네요. P까지 써가지고 사용했고요. 저는 그냥 EX까지만 쓰는데 여기는 EXP까지 써놨어요. 여기가 한 글자죠. 여기가 한 글자인데 영문자입니다. 소문자 영문자입니다. 소문자입니다. 대문자 아니고. 예, 제가 지금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요. 조그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네. 자, 이거 소문자인데요. 이게 소문자, 영문자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가 붙어 있어요. 플러스는 한 개 이상입니다. 한 개 이상. 반복의 의미가 있고, 한 개 이상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썼으면 뒤에 골뱅이 쓰죠. 골뱅이. 근데 아이디도 점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점 써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W니까 영문자는 아니고 영숫자인 것 같아요. 영숫자 언더바 여기 있죠. 영숫자 대문자도 포함하고요. 대문자 포함하네요. 영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언더바 포함해가지고 영숫자에 해당이 되네요. 되시겠죠? 그래서 역슬래시 W 이렇게 쓰시면 얘는 이제 그 영문자가 대소문자 전부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인데요. 반복의 플러스는 반복 플러스는 그 한 번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게 한 번 이상 나타나게 된다. 골뱅이는 그냥 골뱅이에요. 이거는 그냥 문자입니다. 문자가 나타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똑같이 이제 뒤에 점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뭐.뭐뭐 뭐 이렇게 쓰시고 그 네이버 회사 이름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한 개 나와야 되죠. 골뱅이 다음에 그 이메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은 이제 그 역슬래시
역슬래시 W 이렇게 두 개 W 연기 0번 한 번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W 이렇게 써서 사용했고요. 플러스 한 번 이상 나와야 되고요. 중간에 점이 나와야 되죠. 점이 나와야 되고요. 역슬래시 W 그 다음에 역슬래시 W라고 썼는데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뭐뭐점 뭐뭐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이렇게 쓰셨는데 도메인의 맨 마지막 이렇게 역슬래시 W 맨 마지막을 쓸 때 그 도메인에서 세 글자이거나 세 글자 네 글자도 있네요. 뭐 풀어보 네 글자도 있고 그냥 이 정도 그냥 그래서 이제 글자 제한을 안 두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한글 도메인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네. 근데 도메인에서 저희가 이제 도메인 같은 거를 도메인 표현식 얘네들을 만들어 놓은데 저희가 이메일 아까 이메일 표현식 만들 거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그 이메일 표현식에서 내가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만나 검사를 해주는 이런 패턴에 해당되는 것도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 사이트도 잘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잘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 검색해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여기 이메일에서 이메일에서 맨 끝에 보시면 두 자부터 8자까지 있었나요? 두 자부터 8자까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8자까지는 쓸 수 있나 봐요. 도메인.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알려면 그 도메인 해가지고 이제 도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도메인에 해당되는 웹호스팅 무료 도메인 도메인 생성기 도메인 가비아 예. 이런 데서 이제 제가 웹장이라고 치면 웹장을 쳤을 때 이제 나타나는 도메인이 이제 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글 도메인부터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 쭉 나오는데 여기 네 글자, 두 글자 나오시고 여기 원택으로 이게 보시면 이게 또 점에 요거나 아이오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한국에 있는 건 두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컴퍼니라는 도메인도 쓰네요. 컴퍼니 둘, 넷, 여섯, 일곱 자. 맨 마지막에 8자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을 그렇게 쓴 것 같고 현재 쓸 수 있는 도메인입니다. 맨 끝으로 붙일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한을 안 뒀어요. 제한을 안 두고 뒤에 점이 있어야 되고 뭐뭐점 뭐뭐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근데 네이버닷컴도 있잖아요. 네이버닷컴. 네이버닷컴. 저희가 네이버닷컴은 이제 네이버닷컴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있어서 사용이 되면 여기 가로 열고 할 걸 한 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아이고 거물 정의 표현식에 점을 한 게 여기는 점을 한 게 썼고요. 점. 그 다음에 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냥 점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역슬래시 점인 것 같아요. 역슬래시 점, 역슬래시 W 이렇게 사용한 것 같은데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기 표현식 다시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쭉 썼고요. 이제 이 슬래시 구두점 콤마 이쪽에 점이 한 개 있는데요. 점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문자다 이렇게 그 한 개 문자. 근데 역슬래시가 한 개 붙었잖아요. 역슬래시 점이면 점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자도 일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W S D 여기서 못 찾는데요. 네네. 점이랑 같다고요? 예. 어쨌든 여기서 가로 열고 하나 걸 썼어요, 그죠? 그리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를 괄호닫고가 지금 부분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서 18페이지 역슬래시 점 없거나 한 번 올 수 있다. 예, 근데 맨 끝에 물음표가 붙질 않았어요. 아, 붙였네요. 물음표. 가려각서 물음표 붙였습니다. 물음표 붙여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물음표가 붙였는지 뭐 안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0번이거나 1번 아시겠죠? 구분이 3개가 구분이 되거나 이제 1번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역슬래시 점은 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점, 역슬래시 점이. 그래서 그냥 점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여기 원래 그 점이라고 쓰면 모든 글자를 다 의미합니다. 아무 글자나 다 와도 된다 이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플러스고 뒤에 점이 한 개 나오고 이게 글자 점하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나올 때에 반복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이런 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냥 점이 나왔을 때 앞에 글자가 나오면 이제 이게 모든 글자 점이 반복에 해당되는 게 안 나오고 이제 점이 나오면 모든 글자를 전부 다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 같고요. 그러면 중간에 점도 한 개 역슬래시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맞네요. 중간에 점도 역슬래시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이 나와야 한다. 여기도 점이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두점, 점을 그냥 이렇게 점을 이제 문자 의미의 문자 그대로 순수한 문자 점은 이제 쓰실 때 역슬래시 2개 쓰시고 점을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는 역슬래시 2개 썼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역슬래시 2개. 근데 원래 레귤러 익스프레스는 역슬래시 1개입니다. 그리고 역슬래시 2개 쓰셔야 역슬래시 1개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뭐 대충 만들었네요. 이제 제가 만든 게 좀 틀렸다만 안 틀렸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요게 서브 레귤러 익스프레션인데 뒤에 반복이 붙어 있어요. 0번 내지는 1번입니다. 0번이거나 1번이거나 그러니까 안 붙어 있거나 붙어 있거나 이런 뜻이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이버닷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이버 여기가 다시죠. 점 그거 컴 그리고 끝난 거죠. 이해되시죠? 네, 끝난 거고요. 그 co.kr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누가 co.kr이라는 게 만들어 웹장.co.kr이라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웹장.co.kr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도메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레귤러 익스프레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그 데이터는 아까 데이터 변수 재활용.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엔젤 골뱅이 쓰시고요. 거기다 네이버 닷을 안 쓰시고 컴을 쓰시면 이게 맞냐 안 맞냐 비교할 때 이게 다시 빠졌다. 이게 이메일로는 쓸 수 없는 데이터다. 이런 걸 알아내는 건데요. 리절트. 이제 똑같이 알아내자. 리절트는 이제 재활용. 변수 선언하지 않고 다시 이제 썼던 변수를 그대로 쓰는 거죠. 쓰시고 얘를 변수 썼으니까 코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리절트를 또 그냥 저는 리절트를 출력하겠습니다. 리절트를 출력해 보시면 펄스가 나옵니다. 패턴이 안 맞았다. 패턴이 안 맞은 이유는 점이 빠진 거죠. 이메일 패턴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메일 패턴은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써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받고자 한다면 패턴 글자를 쓰시고 그 패턴에 맞는 것을 대체해서 바꿔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